안녕하세요. 김찬배입니다. 오늘은 딥 이노베이션, 진정한 혁신에 대해서 저의 졸조, 진정한 혁신이라는 책 중심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아침 회의 장면인데 이 회사의 CEO는 거의 매일 혁신하라,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화를 내면서 우리 회사 놈들은 월급도 많이 주는데 도대체 왜 혁신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뉴노멀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뉴노멀은 경제에서 나온 거죠. 뉴노멀은 저상장과 저수요, 고실업이 항상화되는 거. 그러니까 불황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이 정상처럼 보이는 게 뉴노멀이었습니다.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뉴노멀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 뉴 에브노멀의 시대다. 이거는 불황이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키가 뭘까요? 기술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사실은 기술은 널려 있습니다. 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빈곤하다고 하는 것이죠. 혁신에도 수준이 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은 이 서페이스 레벨,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또 베이스 레벨은 기술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고 대한민국 기업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딥 레벨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이죠.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4차 산업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한 혁신이라는 책에서 딥 이노베이션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혁신의 엔진을 갈아 끼워야 됩니다. 자, 이제 엔진을 갈아 끼웠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가짜 기름을 집어넣으면 작동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혁신이라는 엔진이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고급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긴 하는데 사적 이익 증대를 위해서 낸다고 하는 것은 거짓 열심인 것이죠. 자, 이제 엔진도 바꿨어요. 그 다음에 고급 연료도 넣습니다. 그런데 엔진을 바꾸니까 피스톤의 마모작용에 의해서 쇳가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을 자주 교환해 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혁신을 하려면 다양한 생각이 충돌해야 되는데 이때 갈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유와 같은 창조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웃사이트와 창조적 소통에 대한 간략한 의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답을 먼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 밖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 답과 우리 회사 밖에 답이 있겠습니다. 이 내 답을 찾는 것을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답을 찾는 것을 아웃사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내 답이 점점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지식과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웃사이트라는 개념을 창조하신 허미니아 아이바라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는 내가 몰랐던 것은 항상 밖에 있다. 그래서 아웃사이트를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건 혼자서 수십 시간을 고민해봤자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와 아웃사이트의 개념을 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사이트는 닫힌 혁신적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지식과 과거의 경험, 익숙한 사람,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Think and act입니다. 그 생각의 행동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웃사이트는 이와 반대로 외부 지식과 새로운 경험과 시도를 강조합니다. 왜요? 어쩌면 우리는 5년 뒤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응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즐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아직도 안 만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doing first, act and think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이 아웃사이트는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조적 소통에 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학교 때 들은 얘기 있죠? 경영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이 아주 전 세계적인 유행을 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지, 노동, 자본, 지식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고 이제는 협업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업을 활성화하려면 소통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소통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 컨설팅이 기업 문화를 조사해 봤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직급 호칭 없어졌지만 청바지 입은 꼰대가 득실된다. 어쩌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 이후에 호칭 파괴, 직급 파괴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어느 회사의 아침 회의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사 놈들은 월급도 많이 주는데 도대체 왜 혁신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야? 이거 실제 장면입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앞에만 오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사장님만 모르시는 모양이군. 혹시 어쩐지 익숙한 풍경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직원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직원들의 입에 여러분의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단군일에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관리자들을 만나보면 내가 요즘 젊은이들처럼 그 나이에 태어났다면 취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바보 같은 경영자나 관리자는 이러한 직원들을 입 닫게 하는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 상태입니까? 직원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을 열고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 CEO에게 이런 메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 50분 동안 횡설수설하더군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그 고객은 반드시 유치했어야 하는데 오늘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원으로부터 받은 메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CEO라면 이 직원을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에게 직원이 보낸 메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레이 회장은 우리 회사에 훌륭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 메일을 전 직원에게 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레이 회장의 마음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원들로부터 반대의 의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건설적 불만을 갖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반대 의견을 내는 직원들은 그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반대는 애국심의 최고의 형태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애국심을 다른 말로 치환한다면 애사심 혹은 충성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입을 닫게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죽음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시 제가 소통을 강의하면서 즐겨 낭독하고 있는 저의 졸시를 낭독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끝. 경영자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임원이 아니었으니까. 임원이 오판을 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팀장이 아니었으니까. 팀장이 잘못 알고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원이었으니까. 회사가 중대한 위험에 빠졌다. 모두 침묵했다. 그것이 우리 회사의 문화였으니까. 나를 지켜줄 회사도 사람도 남지 않았다.